자,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 자평진전에서 이 또 중요한 격을 정하고 격을 정한 후에 대운에서 행운론이죠. 이제 무엇을 만나면 격이 합격이 되고 무엇을 만나면 성격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현대명리학적으로는 이런 이론이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심혜천 선생은 이것도 간지를 얘기하면서 천간과 지지를 따로 보고 계세요. 근데 요즘 되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지지를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겪고 가시는 분들이. 근데 여긴 지금 분명히 간지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논운은 더불어서 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무이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다르지 않다. 두 법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지 않다. 네. 명을 간할 때는 사주의 간지를 보고 또 배합을 한다. 월령의 희귀신 아주 월령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자평진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운에서 취할 때도 즉 운의 간지를 본다 이거예요. 운의 간지를. 예. 그래서 희와 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기륭을 판단한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요즘은 천간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여튼 봅시다. 계속 내려갑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격국론자는 아니에요. 네. 무엇이 반가운 것인가? 어째서 반가운 것인가? 명 가운데 희신이 있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내가 얻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만약 관성이 인성을 쓸 때는 관성이 인성을 써서 상관을 제할 때 이거 참 좋은 격이에요. 요즘 이런 격이 있으면 너는 출세한다라고 하면 돼요. 예. 관성이 인성을 보고 인성이 상관을 눌러주는 그런 격. 그 대신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 조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인왕해야 됩니다. 예. 인왕하지 않으면 신약하든지 또 오히려 신강하든지 하면 이도로 가요. 예, 이도로 가요. 이게 딱 어울리려면 인수가 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 또 운에서 인성을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좋죠? 이러면. 재생관 할 때 일주가 약하죠? 이거는 감당을 못 해요. 재생관 할 때는 분명하게 해서 일주가 강해야 돼요. 그럴 땐 일주가 돕는 운이 오면 좋다. 이거 지금 똑바른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인성이 재성을 딱 띄고 있죠? 그럼 재극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꺼려진다. 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좋겠죠. 예. 이런 거는 좋죠. 일간이 강해져야 되니까. 예. 그리고 식신이 살을 대면 식신 제살격이죠. 이것도 일강해야 돼요. 일주가 강해야 돼요. 신경이면 운에서 인수를 받으면 좋다. 비겁운이 더 좋고. 살중이 운 조식을 하면 살이 중한데 이거 운에서 식신을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이거야말로 또 일주가 강해야 돼요. 예. 상간폐인일 때 이것은 인왕해야 돼요. 운에서 관살이 온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간폐인할 때 운에서 관살이 오면 그래도 이 상관이 관을 누르려고 해서 좋까요, 나쁠까요? 이 운에서 행관 살로 갈 때 상간폐인하고 있을 때 괜찮네요. 예, 인성을 도와주니까. 양인용관할 때 운에서 재향으로 가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 이유 관성을 살려줘야 돼요. 양인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니까요. 월급 용제예요. 이거 월급은 로코격으로서 관재 인성과 비겁만 빼고 다 써요. 식상. 이제 운에서 행운론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운에서 식상이면 여차지류가 개 미운이다. 모두 아름다운 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또 나쁜가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렇게 보다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무엇이 끓이는 것일까? 이건 면 가운데 끓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베풀어 갖고 나에게 역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좋다. 정관이 무인해요. 예, 이거는 결국은 부신이 없는 거죠. 운에서 상관으로 간다. 그러면 이 인성이 상관을 못 막아주니까 상관경관이 일어나죠. 예. 또 재성이 식신이 없어요. 그런데 살운이 와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예, 살운이 오면 재성을 더 설기를 하죠. 인수가 관성을 쓰려고 하는데 합관이에요. 예, 합관이란 여기 좀 있을 거요. 제가 몇 번째인지. 합관을 한다는 것은 관을 쓰는데 합관을 하게 되면 관의 힘이 빠지죠. 예. 식상대사를 할 때 또 운에서 재성이 오면 그렇게 되면 이 재성이 살이 강해지고 식상은 약해지죠. 예, 재성을 살리느라고. 칠살이 식상한테 제하고 있는데 운에서 요거죠. 편인이 오죠. 그러면 편인 식신을 깨버리죠. 상관폐인할 때 운에서 재성이 오면 이 인성의 힘을 깨죠. 예, 안 되죠. 양인용살인데 이거 운에서 식신이 오면 살을 못 쓰죠. 예, 건럭용 관격에 이게 관도 쓴다니까요. 그럴 때 운에서 상관이 오면 관이 깨지니까 여차지류가 개폐운이라 모두 운이 폐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거 대운 보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천간으로 딱 잡아놓고 보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지에 있을 때는 지지에 오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대개 격은 투출한 것을 잡으니까 천간으로 대운이 들어오는 걸 우선 먼저 보죠. 예. 또 이제 마치 이게 희신 같은데 실제로는 기신은 어째서인가? 예, 방관. 예. 만약 관성이 인성을 보면은 참 좋죠. 관인상생하니까. 그런데 명에서 합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죠. 식신과 정관이 합의되는 경우 또는 인성이 정제와 합의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인범관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격을 주체로 해서 관운을 보는 거죠. 이거는 상신운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본명에서 용살지류, 살을 쓰고 있을 때, 인수가 할 때 부득이하게 관살을 쓸 경우도 같은 종류다라는 것이죠. 네. 또 꺼리는 듯한데 실제로 반가운 것이 있다. 그건 어째서인가? 만약 정관이 상관을 만났을 때 이거 인수 투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 눌러주죠. 재행살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재생살 하고 있는데 명에서 식신이 와서 요 살 기운을 눌러주는 것. 예, 식신 생겨야 되는 것. 좋은 거죠. 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천간 지지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간이 있으면서 지지가 행운이 없는 거. 천간으로는 상신 구신의 운이 오고 지지로는 같이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만약 여기다 쓰면서 얘기할게요. 그래 이런 건 이해가 빨리 되겠죠.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해년이고 그럼 이거 관이 강하겠죠. 운에서 이거 병정화를 만나면 일주를 도와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로 사오가 흐르면 상충이 되는 바람에 안 좋다. 네, 안 좋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게 지금 무슨 격이냐면 정관격으로다가 격을 잡아놓고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일주를 이렇게 천간으로 병정화가 들어와도 별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 별 이상 없는데
사화가 이 지지를 직접 들어오면 충이 된다는 거죠. 예. 또 얘기하기를 이건가요? 예, 그렇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또 지지로다가 이득 있는 게 가는데 간지로 안 가는 건 어떻게 된 거냐? 만약 갑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정관격이죠. 네,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신금이 딱 투출했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 정관격이 되죠. 관은 오히려 그럼 약해지는데 봉, 신유, 즉 이거 대분해서요. 이건 괜찮겠죠. 만난즉 뿌리가 있어서 좋고 또 경신을 만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경신을 만나면 관살혼잡이 중축한 종류가 되는 것이다. 관살혼잡이 된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이렇게 지금 관살혼잡이 돼서 안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만에요. 요즘은 이런 게 들어오면 용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는 직업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다는 거죠. 예.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틀려졌어요. 또 지지와 같은 종류가 있고 둘이 같이 가지 않는 건 어째서인가라는 거예요. 둘 다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무생 이 말하다가 없을 무자 쓸래다 무터 쓸래다가 또 없을 무자 쓰네요. 묘월 축생이에요. 축월 축월이에요. 축년 봉신즉 자자 장생을 하니 신금을 만나면 스스로가 장생이 되니 이 무토의 장생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거 쓰지 않죠. 이건 장생이라는 건 경신이 들어서 그렇겠죠. 무경신 이거 지금 신금이죠. 예, 맞아요. 신경 이렇게 되나요? 무임경이 되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하죠. 예. 이건 장생이라는 거예요. 이 무토가. 그러나 유를 만나면 축유 금국을 이루어서 여기서 금국을 이루어서 상관격이 되므로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상관으로 변하니까. 근데 요 신금이 여기에 영향이 없다라는 소리죠. 지지와. 이거는 지금 무슨 격이에요? 일단 정관격으로 보죠. 정관격으로 보는데 신금하고 묘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운에서. 근데 유금이 들어오면 축유 금국을 이루는 바람에 정관격이 깨진다는 소리죠. 네. 지지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지지까지 보는 거예요. 네, 상관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상충과 완급은 무엇인가? 상충이 되는데 완급이 있다는 거예요. 연호를 충하면 급하고 일시를 충하면은 좀 느슨해진대요. 그럴까요? 글쎄요. 또 가볍고 무거운 것은 어째서인가? 운에서 본래 아름다운데 봉충을 만나면 좀 가볍고 운에서 이미 꺼리는 게 있으면 또 충을 하면 중하대요. 예. 또 충을 하면 중하다라는 것이고요. 요게 좀 그래도 요 소리가 조금은 좀 귀에 와 닿아요. 요즘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으니까. 요게 충을 만났는데 불충이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간목이 유금에 이제 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묘가 와서 충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운에서. 그럼 본래 명은 이미 어디에요?
임이 기자예요. 유와 상회를 이루니 충에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거죠. 무력화되는 거죠. 예, 연지에 해미가 있다든지 하면, 예, 해미가 있으면 이제 묘가 오면 연과 회를 해서 월의 관을 불충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해묘이 목을 해서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 있고 해가 있고 연에 미가 있다면 묘가 들어오면 해묘 이렇게 목국을 이루니까 충을 안 한다는 거죠. 곧바로 충을 안 한다. 그러나 목의 세력은 커질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또 충을 하면서 양득충, 둘 다 충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을목이 관성이 있어요. 신의 관성. 이렇게, 예, 정관격이죠. 근데 신이 하나 더 있어요. 신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합시다. 예, 신이 하나,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일이니까, 여기다 신을 하나 더 넣고요. 이 가운데로 인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충이 안 된다. 라는 소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이 있으면 하나의 인목은 충을 안 한다. 그런데 운에서 다시 인목이 하나 들어오면 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인함으로써 이신충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은 있어요. 예. 이런 이론은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충에 가운데 인목이 끼면 충이 안 되지만, 한쪽에 옆으로 쏠려 있으면 그건 충이 분명히 일어나요. 예. 분명히 일어나죠. 여기가 신이 있고, 인이 있고, 이렇게 신이 있으면 충은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대운에서 하나 인이 들어오면 이건 충이 또 일어난다고 하죠. 예. 이거는 현대명령학적으로도 이런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예. 개치운요법이다. 이게 모두 운을 취하는 법이다. 빛에 자세히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각국에서도 했는데 결국은 어디에 더 자세히 만들어 놨냐면 저 격치운론 4권에 자세히 만들어 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 이론이 이제 다음 강의가 논행운 성격에서 변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론을 어느 사람은 이거 후대에 끼워놓은 이론이라고 하고 믿지를 않아요. 격이 이루어지면 대운에서는 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그럼 후대에 끼워놓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취할 만하면 취하고, 근데 이게 격이 올라왔는데 변격이 된다는 거는 좀 저도 믿지를 않죠. 왜냐면 격은 영원한 격이니까 처음부터 격이 깨졌으면 깨진 대로, 물론 깨진 것이 운에서 그게 깨진 걸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으면 격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그게 변격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성격이 됐다가 격이 와서 깨진다. 그러면 운에서 깨진다.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안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마 그런 소리를 하지, 격이 깨졌다라는 게 변격까지 아주 완전히 됐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